이재호의 이게 정치라오. 네, 이재호의 이게 정치라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님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야당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의 이게 정치라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고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 실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었다는 게 3%, 7% 이래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 표가 간 건 아니고, 예. 문재인 정부가 못해서 표가 민주당에 안 간 거죠. 예. 예. 예,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이 해야 할까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대선 향배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국민의힘이 표가 몰린 것은 이제 고정표 있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예. 여든 야든 한 30%는 고정표가 있는데 그 고정표 갖고는 당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고정표 이외에서 온 표들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표가 안 떠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이 좋으면 눌려 사는데 예. 집이 나쁘면 또 딴 데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국민님이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고 정말 잘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걱정이죠,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우선은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남아있으니까, 예.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전에 마지막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가 대선을 치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이 혼자서 자기네들 대표 뽑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년에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범야권 통합 전당대회를 해갖고, 예. 밖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들, 자천이든 타천이든 대선 후보 물망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다 참여하게 하려면, 예. 통합 전당대회를 해갖고 단일 야당을 건설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너무 이게 꼴통 보수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꼴통 보수도 안 좋아하고, 예. 그렇다고 꼴통 좌파도 안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극자는 다 안 좋아하는 시대니까,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느 정당이 더 좋은가, 어느 정당이 더 국민들의 실생활 잘 챙기는가, 이게 중심이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사사건건 이게 이념 대결로 우리는 보수니까 이렇게 나가면, 예. 왔던 표들은 고정표 이외에 왔던 표들은 또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념을 앞에 세우지 말고, 예.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것이 좋은가, 국가의 이익이 어떤 것이 좋은가, 국가의 이익이 좋다 그러면 진보적 그런 정책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죠. 예. 근데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그런데 예. 일부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 배제론도 나오고 아마 이거는 이미지 쇄신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같은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국민의힘 당에서 20년간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예. 제가 원내 총무도 2번 하고 사무총장도 해봤고 하지만은 이게 정당이라는 게요. 지역 감정이라는 건 안 좋지만은 지역 기반은 있어야 되잖아요. 튼튼한 베이스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민주당이 호남을 껴안는다고 그래서 호남 사람들 비난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영남을 껴안는다고 그래서 영남 사람을 비난할 수 없잖아요. 예. 그건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지역 기반과 지역 감정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예. 문제는 이런 거죠. 이번 전당대회는 초선이냐 중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내년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당을
대선 국면에서 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당을 잘 운영하고 밖에 있는 범야권 세력을 어떻게 통합해낼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번에는. 예. 그게 중요한 거지, 쇄신이야, 나이 많고, 나이 적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개혁적인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국민의 당과의 합당 같은 경우는 여러 잡음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정당 합당이라는 게 예. 그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예. 항상 큰 정당, 작은 정당 합당하니까. 예. 합당하기 전까지는 항상 잡음이 많고 말이 많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야당이 어떤 당이든 야권이 내연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면 시큰 떠들어 샀다가도 결국은 합쳐야죠. 결국은 합쳐야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주자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하나의 카드가 된다? 유효하죠. 예. 지금 야권 후보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은 아직 야권 후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본인이 거치 표명을 안 했으니까. 예. 그러면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제외하고 야권 후보라는 게 기껏 5% 되는 사람이 5%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홍준표, 안철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1%, 2%니까. 예. 그러니까 야권 후보로서 안철수는 역시 유효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만약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예. 국민의힘을 향해 아사리판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가면 흙탕물 가는 건데 그거 가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 한국에서요. 예. 나이 많으면 어린이라 그러잖아요. 예. 나이가 적으면 저보다도 적으면 제가 야단이나 치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이가 저보다도 많고 훨씬 많고 90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른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 그거 말할 거 있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저보다 적으면 예. 자네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가 이렇게 따끔하게 따지기도 하지만은 예. 내보다도 한참 많은 90줄 어른인데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갖고 따질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저 어른이 그런 소리 하는구나 하고 말아야지 그걸.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있어서 말할 만한 그런 거리가 안 되고 예.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간이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언제 밖에서 당 만들고 언제 또 당 만들어갖고 또 국민의힘 후보하고 또 통합하고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해서 내가 대선 후보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빠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생각해서 국민의힘을 개혁적이고 좀 더 참신하고 그런 혁신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밖에서 또 하나 만들어갖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입당이야 빨리 안 한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저게 시원찮은 정당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야당이고 국편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 전국적인 세를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대선 후보를 어디서 또 새로 또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예. 결국은 국민힘을 포함해서 범야권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윤석열 총장의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되려면 예. 새로 밖에서 조그맣게 정당 만든다 이렇게 해갖고 소용없고 예. 어쨌든 국민힘과 함께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예. 큰 야당에 몸을 실어야죠. 근데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보자면 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다가 예. 이 당내 경선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2차 경선을 하면서 오세훈 후보한테 결국은 갔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지지율이 지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불쏘시개 역할이 되졌다가 예.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분이 이렇게 쫙
올라가면 예. 본인은 또 팽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라는 것이 뭐 선거 1년 전에 지지도가 그대로 간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윤 총장 정당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검찰 공무원이잖아요. 검사든 공무원인데 문재인 권력과 싸우는 바람에 국민들이 이제 지지도가 좀 높아졌는데 그걸 바로 대선 지지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님에 들어왔다가 뭐 슬그머니 거품처럼 꺼지는 수도 있고 또 윤 총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센 사람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권력과 붙는 걸 좋아하니까 문재인 정권과 붙어서 지지도가 올라간 거니까 그 지지도가 뭐 쉽게 꺼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뭐 반기문 총장이나 고은 총리처럼 그렇게 거품처럼 뭐 떴다 꺼졌다 이렇게는 하진 않겠지만은 나 이분이 정당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검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선 국면을 만들어 가려면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당에 들어왔다가 기존에 있는 당 후보가 지금 뭐 5%밖에 안 되지만은 같이 결합해갖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가정하고 들어와야죠.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마크롱 모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크롱 모델이라는 게 전진당을 밖에서 만들어서 프랑스에서 전진당 만들어서 공화당하고 사회당 일부를 흡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어른이 이야기하는 게 뭐 맞다 틀렸다 할 건 없지만은 그냥 뭐 입에 나오는 대로 하시는 소리니까 마크롱의 불란서는요 다당제입니다. 다당제. 그리고 거기는 충분히 마크롱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 몇 달 전에 만들어도 국민들의 지지만 받으면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뿌리를 박았잖아요. 지호가 1번이냐 2번이냐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게 뿌리 박았기 때문에 밖에서 뭐 조그맣게 제3당 만들어 갖고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구당도 다 만들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그 실험이 좀 어렵습니다. 역대 성공한 적도 없고 또 그분도 김종인 그분도 그랬잖아요. 제3지대가 성공한 일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또 말을 하도 바꾸니까 뭐 종잡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에는 마크롱 실험이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고모님은 윤석열 전 총장을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아직 뭐 검증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감이라고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검증이 안 된 거죠. 지금은 뭐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이 원체 무도하게 하니까 거기에 붙어서 싸워서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해준 거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준 거니까 올라갔지만은 저분이 과연 이제 무슨 뭐 경제 공부하고 안보 공부하고 뭐 지금부터 이제 신문에 보면 공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 공부해도 될 것 같으면 필기시험 봐도 합격하죠. 그런 게 아니니까 아직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부정한 권력과 싸우기는 잘하고 사람 잡아가는 건 잘했지만은 나라를 정말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건 좀 더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이 안 된다면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확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후보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머릿속에 저 사람은 깜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깜이라고 보면 뭐 1%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론 당이 후보를 만들어내서 1대1로 붙으면 여야가 1대1로 붙으면 뭐 정권 교체도 가능하고 뜰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국민들 눈에 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뭐 까매고 열심히 설치지만은 국민들 눈에는 아직 안 차는 거죠. 그렇군요. 여권 상황은 어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일단 뭐 당정청 개편은 했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윤호중 의원으로 뽑혔고 김부겸 총리 내정됐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뭐 제가 입맛하면 좀 뭐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뭐 야당에게 듣는 시간이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생각을 바뀌지 않는 한은 그리고
아니, 백신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맨날 가짜 뉴스는 청와대 혼자 발표해놓고 지금은 언론 다 돌리고 뭐 다 돌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고 청와대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지금은 뭐 제갈 공면을 갖다 놔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가는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우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잘못한 거는 다 버리고 예. 정책을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그러고 예.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갖고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예. 지금까지 벌려놓은 거나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 인사만 해도 그러잖아요. 인사만 해도 문재인 정권이 언제 자기와 어긋나는 자기 진영과 다른 사람을 인사를 쓴 적이 있나요? 예. 맨날 자기 사람들 갖다 쓰잖아요. 예. 당평 내각,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사람들 사람 바꾸는 게 그게 중립 내각, 거국 내각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이야말로 중립 내각을 써야 할 때입니다. 내각을 쓰고 예. 내년 대선 공정하게 관리하고 예. 더 이상 뭐 대선에 또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올인하지 말고 예. 국민 마음 다스리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예. 예. 김부겸 총리랄지 총리 내정자랄지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람들은 좋죠. 사람들은 뭐 개인적으로 좋다. 저도 잘 예. 사람들은 좋은데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 갖다 놔도 예. 우리나라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잖아요. 예. 총리가 뭐 행정부 수반을 대행하는 거니까 예. 총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대통령 말 듣고 대통령 말 따라 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정권 교체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바라고 있는데요. 그걸 예. 위해서 뭘 지금 어떻게 당권 경쟁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제 정권 교체 핵심은 예.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입니다.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예, 홍길동이가 됐든 이몽룡이 됐든 예.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예. 정권 교체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주자들 아까 뭐 안철수도 충분한 네. 카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카드들이 다 나와서 경합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단일 후보가 안 되면 단일 후보가 돼서 1대1로 붙으면 무조건 정권 교체 되는 거고 예. 단일로 안 돼서 뭐 여권은 하나인데 뭐 야권은 뭐 몇 명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지금 현 정권은 사자 필승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여당에서도 2명, 야당에서 2명 나오면 그중에 여당 1명이 된다. 막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범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 대표가 잘 관리를 해서 야권도 나가야 그렇습니다.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뭐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아이, 그걸 제가 예. 잘못했다가 또 원수이죠. 예. 근데 어떤 유형의 지도자가 지금 관리 능력이 있어야죠. 통합 능력이 여기도 있고, 역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통합 능력이 있고, 예. 그리고 지혜롭게 선거를 관리, 야권이라는 게 원래 말 많고 복잡하잖아요. 예. 그걸 잘 지혜롭게 협상과 타협으로서 이끌어낼 수 있는 조정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의원이었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